자, 안녕하세요, 패친 여러분. 오늘 모교 캠페인을 대체하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모교 특별 대담으로 우리 두 분의 자문위원님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쪽에 또 집행위원장님하고 뭐 방청객 한 몇 분이 뒤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제 사회자분께서 도로 정체로 인해서 약간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분의 인사와 뭐 대담 형태로 사회자 올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분 일단 말씀을 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동아철도 상임대표입니다. 조금 전 진행자께서 말씀드린 동아철도가 그래서 모교 캠페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전 국민들이 불안에 지금 휩싸이고 있고 이 집회라든지 또는 여럿이 모이는 모임 같은 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화철도도 자발적으로 오늘 서울역 캠페인을 멈추고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통일TV 진청규 대표와 함께 남북철도 연결 현황이라든지 또 북녘 땅의 오늘 나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담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권 대표님,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TV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횟수로 한 3년째 들어갑니다. 준비만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좀 어렵게 지금 소위 견디어가고 있습니다. 통일TV 케이블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진천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요. 북쪽을 지금 이렇게 가기 어려운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어떻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저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은 저는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3국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에 마침 또 진행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네. 말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 동포의 신분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합법적이고 북쪽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긴 하지만 제3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그 해외 동포의 자격으로 북측에서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남과 북을 다 합법적으로 비법적이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니면서 북녘의 이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알리자라는 취지로 통일T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통일TV의 고문도 맡고 있습니다. 상임 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청규 대표에 관해서 조금 더 소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진청규 대표가 2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 대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 대표는 국적은 한국 국적이지만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트럼프의 미국 시민권자의 북녘 여행 금지로 행정명령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국민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 포함해서 일체 우리 한국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진 대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북녘땅을 취재하고 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우리 신 대표께서 본인이 북녘땅을 이렇게 담은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건너져서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민생 경제나 뭐 나라 전체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매주 비가 오는 운영을 진행했던 소유업 그 평화철도 캠페인도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고 이번 주는 한 주 쉬고 우리 배정규 대표님 그다음에 진정규 대표님 대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오늘 대담 주제 내용은 이제 주로 평화철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 취지 캠페인과 활동 목적, 그다음에 우리 진정규 대표 좀 전에 윤 대표님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북녘을 오가면서 취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생한 살아있는 북녘의 근황 소식, 또 이제 이 평화철도 활동이 이 남북철도 연결 현대화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될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권영규 대표님께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도 하시고 또 1만 원씩 친목 기금도 내시고 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평화철도를 만드시게 된 계기하고 다음에 주된 활동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철도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토대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추진체인 남북철도 연결 운동체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평화 없이 통일이 없고 통일 없이 항구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말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만이 평화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당북자 간의 합의,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도 평화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합의는 종이 위의 평화였습니다.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좀 만들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인 뭐가 필요할까? 여러 사람들이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실사구시적인 이런 평화 만들기 운동을 해보자. 우리 남북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평화 만들기를 해보자. 그래서 착수한 게 남북철도 연결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철도 연결 운동을 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남남 갈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남남 갈등을 해소시키는 요소가 핵심적인 길이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캠페인할 때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격려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도 보수인데 남북철도 연결 이거는 동의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그 말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겠느냐? 되어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건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단법인 평화철도를 건설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고
철길을 복원하자. 끊어진 철길을 복원하자. 그래서 끊어진 철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1인 1만 원 기증운동을 개자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 철길은 저희들은 개성축이라고 부르는데 신의에서 평양, 개성, 남쪽에 이런 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해선도 연결인데 동해선은 우리 남녘 땅에서 강릉에서 제진까지만 끊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에는 철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원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은 백마고시역이고 북쪽의 마지막 역은 평강역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고시하고 평강역만 이으면은 우리 남북 간의 모든 철길은 이어지는 겁니다. 백마강과 평강역은 2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드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10,000원 내서 그것을 10명이 모이면은 침묵 하나를 깔 수 있다. 그래서 경원선 복원에 들어가는 침묵이 50억 정도 되면 되는데 저희들은 100억을 모금해서 50억은 침묵 까는 데 쓰고 50억은 남북 간에도 지금 합의가 있는데 경제특구를 통일특구를 만들자고 되어 있으니 거기에 그 기념관에서 역사적인 동판이라든지 그런 걸 남겨서 이 평화철길은 누구누구의 기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만 원, 10,000원 내서 경원선을 복원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캠페인을 벌리고 그리고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는 이전 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캠페인 외에 평화 철길 여행, 서울역에서 도라산, 서울역에서 백마고지, 또 백마고지에서는 버스로 갑니다만은 거기서 평화 철길 여행, 평화 기행 운동도 펴고 있고 DMZ 평화길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철길, 평화길 안내를 맡을 평화 강사 양성 교육을 펴고 있고 또 여러 강연 교육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남북 평화를 만드는 실제적인 추진체가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남북철도 연결 추진체 사단법인 평화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들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정희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기기 전에 하나 이제 더 여쭙고 싶은 게 남북철도도로 연결 현대화는 두 정상 간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 사항이 또 전 민족 앞에 또 전 세계 앞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진척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 이건 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나서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현대화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끊어져 있는 경원선 이제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원선은 이제 북쪽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원산 달맞이 관광특구죠. 그다음에 명산십리와 그다음에 금강산 연계 관광 등 북쪽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남북철도 연결이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이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 아니, 가만있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이죠. 그렇게 일일이 하지 마.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막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엔 제재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지 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재가동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대북 제재 해제 부분에서는 좀 이따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좀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 정상 간에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합의 문구는 남북 철도 점 도로 및 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자는 북녘강 철길의 고속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남북철도 연결, 철길 연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도로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이기 때문에 꼭 철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관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도 외치고 또 물론 유엔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외치는데 왜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근본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매주 화요일 이 대사관 앞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1인 시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청규 대표께서 최근에 북녘을 방문한 게 언제인가요? 예, 지금 가장 최근은 지난해네요. 벌써 지난해 12월 14일 날 들어왔습니다. 11월 말일 날 들어가서 저는 보통 이제 아까 권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한두 달에 한 번입니다. 예, 한두 달에. 예, 한두 달에 한 번. 그래서 제가 2017년 벌써 이제 3년 전 횟수로 3년 전인데 2017년 10월에 개인 자격으로 처음 이제 취재를 들어가서 지난해 12월까지 18차례 그러니까 한 24개월 만에 한 24, 5개월에 18차례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있고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음번 취재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건 다시 또 이제 신청을 하지만 그래서 저 1월 이제 그 설 우리 민족 설 마치고 1월 29일 날 이제 19번째 방북 취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제가 심양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심양까지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까도 했었는데 사실 들어가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벌써 그때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잦아들면 이제 다시 또 취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사업의 진척을 방해하는 최대 그림돌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녘 여러 군데를 취재를 하셨겠지만 네. 원산 지역도 가보셨죠? 그렇죠. 원산도 뭐 한 대여섯 번 다녀왔죠. 네. 원산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경원선 지금 그렇죠. 네. 보면 이제 분단 이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권 대표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금강산 수학여행을 갔다 그럽니다. 네. 그때 바로 이용한 것이 경원선 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 가기 전에 이제 고성의 금강산역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금강산 물론 갔다 왔고요. 원산도 이제 지금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 특구 해가지고 이제 마식령 예, 마식령 스키장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별도로 마식령 스키장은 벌써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때 벌써 우리 선수들이 가서 시범 훈련도 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아주 실증돼 있고 저도 스키도 몇 번 타고 왔습니다. 마신령 스키장 아주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이제 조금 늦어졌죠. 역시 이제 제재 문제로 이제 뭐 원활한 자재 수급이 아무래도 북측에서 뭐 100% 조달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하더라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갈 이런 물품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안 돼서 아마 연기해서 아마 올 4월 15일로 맞춰서 또 한다고 이제 막바지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갈마지구가 4월 15일 예정이었는데 북쪽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상 그렇지요. 사태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북쪽의 중요한 건물이나 시설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군인 건설사들, 그다음에 청년 돌격대인데 이제 집단이 모이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정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좀 전에 이제 신청규 대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남북이 이제 분단되기 이전에 금강산 여행하면 원래 내금강부터 갔다고 해요.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경원선을 타고 가면 내금강부터 공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외금강, 배금강 이제 물론 이제 국도로 가거나 버스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때는 열차가 주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금강부터 이렇게 외금강으로 내려오는 목소리가 작다고 코스가 기본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북쪽이 이제 내금강 개보수공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 관리 이런 걸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쪽에 이제 철도 현대화는 사실 고속철 기존의 낡은 구간을 보수한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차를 고속철로 뚫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4시간권 안에 시내주에서 부산까지 4시간 안에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원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듣고 싶은 건 사회자 목소리가 적당합니다. 좀 크게. 아니 저쪽 보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까요? 이쪽 보고 얘기를 해요. 이쪽 보고. 알겠습니다. 평화철도의 활동이 물론 이제 캠페인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또 폭넓은 평화운동, 통일운동으로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활동에 폭을 넓혀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일방적으로 알리기만 하는 캠페인으로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한 나름의 구상이랄까요? 계획이랄까? 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배경 설명 겸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진성규 대표가 갈마 관광단지 또 공약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저기 담아온 그림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북철도 연결 또 남북철도 연결과 이어지는 관광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철도 연결 보면은 북측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철도 현대화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하바롭스크에서 낮은 선봉을 거쳐서 쭉 밑으로 원산을 거쳐서 내려오는 동해선 현대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북측의 개성공단 부지를 내어줄 때 군이 반대를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득해서 개성공단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군이 크게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철도 현대화는 이게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다 해서 설득해서 그게 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되냐? 그 북녘 땅에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푸친 대통령은 원하고 있고 그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추진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말하면 그 말로는 동의했지만 실제로 움직이 안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관광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 대표 마식령 스키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 몇 년 전에 4페이지 걸쳐서 특집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다룬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세계 최고다. 매우 뛰어나다. 근데 접근성이 문제다. 접근성이. 이 평양에서 이 접근성이 문제인데 그 접근성 해결의 길이 남쪽에서 가면은 해결의 길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봐서 그래서 남쪽에서 철길 연결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마식령 스키장과 함께 삼지연의 관광산업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원산 갈마단지입니다. 원산 갈마단지가 한 100만 정도 수용하는 규모라고 그러는데 수십만 정도. 그런데 엄청난 사실 규모거든요. 원산 갈마단지 관광단지가 이렇게 완전히 준공이 되고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냐? 그야말로 정말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 교류, 경협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반드시 접근성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러고 오늘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남북 철도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북녘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철도 현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도 현대화 즉 고속화를 위해서는 자본의 문제거든요. 자본의 문제입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신의주에서 평양까지는 중국이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바롭스크에서 낮은 선봉을 거쳐서 쭉 있는 동에서는 러시아가 맡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평양 원산간 고속화를 일본이 하면은 어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정말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 남북철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제재의 문제 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장 바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바대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쇄했거든. 하고 보니까 지금 대북 제재에 이렇게 틀에 묶인 것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대북 제재나 유엔 결의 없이 우리 한국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혀 있죠. 법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 조치로 그렇게 된 거죠. 관광도 중단, 공간도 막히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은 어땠습니까?
이 남북철도 연결이 남북 정상간의,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나아가서 평양선을 합의에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위의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걸 살려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냐? 이때 바로 우리 민간이 나서서 꽉 막힌 이 벽을 한번 열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화철도는 좀 더 이제 나와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나는데 사실 이제 모두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 동력이 없다. 우리 경제 돌파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베이징에서 개성까지 고속철을 중국이 건설하겠다. 그런 의향을 피력을 했고 또 그걸 이제 서울 그다음에 대전, 부산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이제 거창한 사업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이제 푸틴 대통령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가스관을 북쪽을 거쳐서 동해선 부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동의만 하면 고속철을 러시아가 건설하겠다. 근데 이걸 갖다 거부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것과 연관했었고, 일본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대저 터널을 자기들이 뚫을 테니 만약 이제 동해선이 연결되면 이용권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역시 지금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일본 영토인 산림 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곤 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또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가스 라인과 천연가스 라인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대륙철도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물류, 관광, 산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클 텐데,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무르게 가는 걸 거부하는 이 아주 낡은 이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이 사태 경험이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정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민주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대가 컸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더디게 혹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민간 차원에서의 이 평화 활동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촉구하고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남측 정부도 미국 눈치 그만 보고 좀 더 과감하게 할 일은 하자, 약속은 지키자, 이렇게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 대표 혹시 뭐 보여주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가 많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자 평화 철도니 많지. 제가 지난 10월에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신의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진 몇 장 한번 보는 것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죠. 여기가 바로 이제 평양역입니다. 평양역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든 분들은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죠. 이 역에서 이날 이제 평양역에서 신의주 넘어서 중국 단동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 넘어서 평양까지 국제열차가 매일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고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좀 앞에 다시 보시면 이제 매일 하는데 10시 반에 평양에서 출발하고 단동에서는 또 10시에 출발하고 물론 시차가 1시간 있지만 그래서 교차 출발해서 그날 오후에 도착되고 하루 자고 다시 또 해서 매일 출발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평양에서 단동까지 나올 때 이 장면입니다. 기다리는 관광객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무원들이 이 간이 공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서울역에서도 하나 모르겠는데 저 본 기억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스마트폰 드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역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지금 9시 반 저 위에 눈썰미 있는 분들 보시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루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요. 서울역에서는 경운기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바로 저 철도 안내원들입니다. 뭐 공연 전문가들이 아니고 이따 보시면 또 나올 텐데 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이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주 새롭게 봤습니다. 네. 다음 번 이거 보세요. 중국 단도 평양에서 단도까지는 매일 운행하고 평양 베이징까지 열차가 주 4회 월수목토 이렇게 이제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간다는 것은 또 베이징에서는 어디가 연결되겠습니까? 유럽, 뭐 동남아시아 뭐 다 연결이 됩니다. 중국 횡단, 그러니까 중국 횡단, 뭐 러시아 횡단 다 되죠. 그래서 뭐 바로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저 베트남 하노이까지 60시간, 3,800km. 그렇듯이 이제 아까 우리 평화철도에서도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70몇만 원인가 표 끊었지만은 바로 연결만 되면 고속철도 되면 더 빠르겠지만 지금 바로 남북 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연결이 되면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대전역에서 다 국제역이었다고 그러죠, 본 대표님. 네. 서울역도 바로 분단 이전에는 국제역. 국제역이었습니다. 예. 서울역에서 베이징, 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예. 모스크바, 그렇죠. 뭐 독일 다 같은 곳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분단되면서 이제 이렇게 섬 아닌 섬으로 이제 고립돼 있는 형국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돌파가 되면 그렇게 되면 바로 베이징 아니라 유럽. 저 영국 런던은 못 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도보해역 철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서울역에서 물론이죠. 다 베를린까지, 갈 수 있죠. 파리까지 네, 매일 그렇습니다. 운행합니다. 그럼- 하는 게 붙여야 돼요. 그러면요. 서울역에도 붙어 있고 부산역에도 붙어 있고 예. 목포역에도 붙을 수 있고 예. 물론 대전역 예. 다 중심으로 해서 KTX 연결되는 데 해서 바로 그냥 뭐 이건 꿈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바로 저도 평양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놀랄 거예요. 야, 말로만 들었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구나.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거의 뭐 주 4회지만 매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스크바까지도 마찬가지. 바로 이제 넘기면 아마 모스크바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예. 평양 모스크바는 이제 월 6회 운항을 하더라고요. 날짜별로. 14흘인가 걸린다고 그래요. 거의 2주가 걸린다고 그래요. 모스크바까지. 쭉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이제 하바롭스크까지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예, 바로 그래서 실증으로 해서 이렇게 본 바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단동까지 신의주 거쳐서 몇 장 한 번 더 보시죠. 바로 이제 역 분해의 모습들입니다. 평양역에 바로 지난 가을. 아마 뭐 오늘의 모습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관광객이 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이거 보세요. 평양 단동, 단동 평양이 요것은 이제 북측의 이제 열차입니다. 평양 단동까지는 매일 운항을 하니까. 그러면 혹시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건 이제 바로 열차 타고 가면서 지난 가을에 풍요로운 북쪽에 아마 평안남도 어느 쪽이지 않을까 구체적. 요것은 이제 열차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열차 안에 이제 바로 제가 이제 1등 칸을 타고 왔는데 1등 칸을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요금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등 칸부터 이제 보통실이죠. 보통실은 이제 명색이 국제 열차니까 좌석이 아니고 전부 침대 칸입니다. 전부 침대 칸. 3등 칸은 이제 그 상중하 문짝이 없이 그래서 이제 6명이 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2등 칸은 이제 상하. 요것은 바로 제가 1등 칸 자리가 없어서 1등 칸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이것도 거의 뭐 한두 자리 남았을 때 이제 한 것인데 요금은 이제 참고로 요금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평양 단동, 단동 평양 그 3등 칸이 기본실이 편도 43달러입니다. 43달러. 5만 원 준다. 네, 그래서 한 5만 원 되겠죠,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2등 칸이 저는 뭐 한 배는 될 줄 알았는데 49달러예요. 그 차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1등 칸은 저도 한 100달러 넘을 줄 알았는데 60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오고요. 점심 시간에 이제 그 식당 칸도 하나 운행을 합니다. 바로 이제 10시 반에 출발해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식당 칸 나오는데 식당 칸에 좌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시락 먹는 저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또 어느 시골을 지나가는 모습이죠. 어느 시골에 이제 뭐 우선 멈춤 표시도 있고 무슨 화물차. 이날 아마 가을이라 추수한 가을거지한 뭐 나락이든지 아마 이런 또 북쪽에 평안남도 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의 모습입니다. 다운 더 받아야 됩니다. 요게 다인가요? 예. 아이고 아쉽네. 아쉽게도. 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 더 다운 받으면 나중에 안내드릴게요. 네, 다운 그렇습니다. 받으면. 오늘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열차가 꿈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냥 바로 지금 저 경원선은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백마 지역하고 저 평강, 제가 평강도 다녀왔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평강도 네, 가봤습니까? 평강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평강의 그 세포 등판이라고 강원도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요 3개 군에 걸쳐서 대관령이 50배라고 그러죠. 네, 아주 1억 5천만 평의 그 광활한 대지에 이 목장을 조성해놨죠. 아, 바로 그렇습니까? 바로 요 산 넘어가 남쪽에 우선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덕 좀 설명해 주시죠. 양덕. 네. 양덕은 제가 이제 지금 띄웠습니다. 네. 양덕은 제가 바로 1월 하순에 바로 평양 가서 이제 양덕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지난 12월에 초순에 이제 개막 테이프 커팅을 했죠. 온천지대죠? 예, 온천지대입니다. 양덕 온천문화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 시대 관광지 개발을 첫 번째가 이제 마신령 스키장 한 4, 5년 됐죠. 잘 돌아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양덕 그리고 백두산의 삼지연 그리고 원산 갈마 이 세 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데 바로 12월 8일인가 뭐 날짜는 뭐 하지만 12월 초순에 개막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1월 말에 가려고 했는데 노동신문인데 해가지고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스키장도 있고요. 이게 저녁 모습이고 여기가 또 이제 이 스키장 슬로프도 있고 이 리조트입니다. 상당히 현대적으로 제가 이제 1월에 취재해서 다음번에 이제 코로나19 해제되면 첫 번째로 취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알프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스위스의 알프스. 그게 바로 스위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스위스 알프스의 모습과 비견할 수 있다고. 전혀 뒤지지 않는 삼지연과 이 양덕지구는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죠. 그래서 관광, 개별 관광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이 기회가 있겠지만 개별 관광을 했을 때 첫 번째 지금 해서 지금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또 온천 이 리조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다음 장에도 아마 또 한 번 더 있나? 한장 더 있나? 네, 양덕 세 장이고요. 세 장, 다 보신 거고. 국제 상품 한번 볼까요? 국제상품전. 요것도 지난 가을에 지금 보면 이제 그 국제 첨단 기술 상품전, 첨단 기술 상품 전람회 상품전으로 해서 평양 극장이 있습니다. 양각도에 평양 극장 로비층이 상당히 또 크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중국 지역에서 한 50개 업체가 들어와서 국제 첨단 기술 상품 전람회를 한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컨벤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가을에 이 모습을 한번 보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거 보십시오. 어느 부스입니다. 어느 상품 전람회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 보면 바로 이 북쪽분입니다. 우리 어디 남쪽에 어디 전시장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도 바로 이제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21 매거진에도 이게 큰 사진을 썼지만은 뭐 한 켤레 30달러, 두 켤레 50달러 뭐 이렇게 해서 이뭐 첨단은 아니지만 이런 상품전. 자세히 보시면 저 가운데 여성분이 손선풍기 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저 또 오른쪽 여성은 저 스마트폰, 휴대폰 하고 있고 여기 뭐 다 북쪽분입니다. 바로 이게 수상을 모셨다고. 바로 이제 그 2층에서 본 이 상품전 기본 사진입니다. 예, 이거 보면 바로 이제 알 수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이때 거의 하루에 뭐 한 5,000명 이상이 이렇게 와서 이거 많이 보시고 또 구매도 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열흘 한 일주일 이상 했는데 거의 뭐 한 10,000명 이상이 해서 아주 성황리에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보고 이것도 이제 뭐 여성 의류 코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디 상점하고 이게 다른 없다는 것을 듣고 아주 뭐 소위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네. 다음 장 또 한번 볼까요? 네. 오, 관리들 틈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람회 상품점. 그래서 상당히 뭐 아래 2층, 1층, 2층으로 한 50여 개 업체가 이렇게 임시로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로비에 이런 임시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전람회 장으로 꾸며놓은 곳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도 의류 뭐 이렇게 해서 또 관심 있게 많이 하는 분들 보니까 뭐 소주 시장, 뭐 해무 복장, 무역유한공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가방 코너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우리 뭐 어디 남대문 시장 보듯이 이렇게 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고. 이분은 또 이제 선글라스 코너예요. 선글라스 이것저것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거 뭐 우리 어디 백화점이나 어느 상점, 어느 뭐 이분도 무슨 상품인지 한번 귀에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해서 뭐 한참 전 둘러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상당히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장면들만 하는데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첨단 기술상품 전람회 한 곳이 지난 9월 중순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철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마다. 원래 이게 봄 가을로 예, 전람회가 있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제 임시로.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뭐 일반 시민 들어가는 모습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TV가 이렇게 일상 북쪽의 주민들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그동안 너무 이제 좀 비뚤어지고 왜곡되게 알려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아까 기차 열차의 모습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국제상품 전람회에 10,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모인다는 건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뭐 휴대폰은 뭐 600만 대 시대에 갇혔기 때문에 이미 뭐 일반화 남쪽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일반화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북쪽이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민 소비품 우리로 치면 경공업 제품들, 생활용품들의 질을 이제 높이는 역점을 두고 그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국산 상품이 한 7, 80% 정도를 차지했다거나 이걸 국산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질은 더 높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서 상당히
그럼 제가 바로 거의 이제- 대체했다 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실증을 했지요. 가서 보고 제가 2017년 10월에 이제 개별적으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보다는 좀 작지만 뭐 이런 좀 그런 쇼핑 센터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보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2017년도 2년 거의 뭐 한 반 전인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제자가 상당히 이제 시작 초반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단 한 개도 풀린 게 없습니다. 제자 동력이. 최근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물건이 오히려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데 더 많아졌단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 분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자력갱생은 이제 지난 시기에 구호고 지금도 이제 다시 나오고는 있지만 자활경제, 자립경제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소비재들도 상당히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실제로 물건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주 의문 중에 의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립경제의 완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는 뭐 저기 진 대표에게 들어서 뭐 아는 바지만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아까 네. 쭉 보여주는데 저 늘상 보여주는 것만 본 것 아니냐. 우리 사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못 본다. 가게 하는 곳 외에는 못 간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진 대표가 취재한 것도 말하면 그쪽의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담은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말씀- 드려야 그럼- 그래야 그럼.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야 이제 자연스럽고 한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권 대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제 일부 분들은 조금 왜곡해서 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이 국민 중에도 적지 않은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주로 저한테 하는 것은 저 사람 말이야, 저 불구죽죽한 사람이 가가지고 전부 좋은 것만 보고 보여준 것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평양만 저렇지 않느냐. 지방 가면 아직도 뭐 굶주림에 헤어나지 못하고 헐벗고 하는데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신의주, 원산, 개성, 남포, 사리원 뭐 등등 저 청진 아래 어랑이란 아주 그 칠보산 시골 아닌 말로 촌까지도 다 가봤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사람, 우리 남쪽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서울 사람만 저는 이제 전국 각지 지방 다 강연을 다닙니다. 저 전라북도 순창, 전남 강진, 뭐 경상남도 창녕, 밀양, 뭐 경북 영주 제 친구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하여간해서 뭐 강원도 뭐 전국 각지 다 다니는데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요즘에 서울 사람만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서울 사람만 삼시세끼 잘 먹고 저 전라북도 순창 분들은 휴대폰도 없고 저희 어렸을 때 사실 그랬습니다. 시골 동네 이장집에다 전화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개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도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서울 사람만 밥 세끼 다 먹고 저 경상남도 창녕 사람들은 밥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굶주림에 처해 있고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서울과 경상남도 창녕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서울과 전라북도 순창을 비교하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바로 이런 차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골이니까 그렇다 쳐고 서울과 부산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울과 목포도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부산은 넘게 울산은 울산대로의 고유한 또 맛과 이런 그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평양과 원산, 지방도시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 물론 다르지요. 물론 틀리지만
그래서 저는 다 가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저는 지난 30여 년 우리 언론계 대선배님이시지만은 저도 언론사 생활을 30년 기자 생활의 총 결론으로 저는 북쪽 취재를 다닌다고 자신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닙니다. 기자의 본분이 뭡니까?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실 보도, 제대로 보도하자. 이것이 저의 진정성에 북측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금 제가 자유롭게 비교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거의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5%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5% 부족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제가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닫혀있는 개성공단, 그래서 개성공단만큼만은 북쪽에서도 군부가 관리하고 아주 좀 까다로운 모양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취재를 못해서 제가 제기한 95%는 진행을 하고 있다. 원하는 곳은 다 가고. 그러면요, 제가 취재하는 곳은 다 가고,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진짜 단 한 번에 검열도 받은 바고, 이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뭐 진천규가 뭐 종북이라 소위 빨갱이라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왜 종북이겠습니까? 제가 왜 친북입니까? 저는 통일TV 제대로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언론인, 기자, 권 선배님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기자 본연의 역할, 자세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자라는 것으로 해서 북측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저에 대해 검열 없이 이렇게 지금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로 지금 시청 앞 우리 광화문이지만은 바로 을지로 입구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제가 오면서도 봤습니다. 사실 광화문 지하도에도 벌써 노숙하시는 분이 벌써 저녁이 아닌데도 벌써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을지로 입구 지하도, 서울역 부근의 지하도, 어쩔 수 없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노숙자만 보여주고 이게 서울이 지금 집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특히 일본 기자라든지 뭐 미국 기자가 와서 그걸 찍는다 그러면 아마 저라도 가서 정말로 귀퉁뱅이라도 날려버리고 정말 왜 이런 모습밖에 없느냐, 이런 심정일 겁니다. 북쪽에 적어도 노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하기 이전에 좀 여지껏 분단되고 70년 동안 갈라져 왔는데 정상적인 것부터 좀 보여주자라는 것이 저의 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언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같은 동포들이 사는 공력 땅, 또 공력의 현실, 생활에 대해서 가장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언론입니다. 그럼요, 대다수 지금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같은 동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게 결국은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철길, 도로가 뚫려야, 아니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철도 도로 연결이 가지고 있는 이 끊어진 혈맥을 잇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인가 그 어느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20,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만약에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제일 가고 싶은 게 어디냐 그랬더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까지, 파리까지
베를린까지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아니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뭐 그 10박 11일 동안 고생하면서 가느냐, 낭만이 없는 얘기. 근데 아무튼 우리 젊은 친구들도 대륙철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유럽을 가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우리는 이제 종단이고 그다음에 유럽을 해방하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 뭐 산업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유럽으로 물류를 수출하는데 배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요. 근데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면 2주, 14일 정도 만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 비용이 절약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 수출할 수 없었던 신선 물류, 예를 들면 뭐 꽃이라든지 이것도 질소 포장을 해서 유럽까지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경제 이 환경 자체가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도 가고 물건도 가고 또 물건도 오고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 대표님께 자, 이 대륙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과 활동, 정부는 정부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과 과제라는 차원에서 평화철도의 향후 계획이랄까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남북철도 연결이 만들어주는 남북철도 연결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불안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이 몸둘 바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이 매일 보도하고 있고, 텔레비전 하면 캠에는 코로나 이야기거든요. 왜 그 불안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그 불안은 비대칭 불안이라서 저는 거기 그럴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 한편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불안. 예, 사실은 전쟁의 먹구름이 우리 여기에 짙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일정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늘상 전쟁의 먹구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런 뭐 화염과 분노 오파른 때 뭐 더 강화돼 좀 그 전에도 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클린턴 때도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른 길 없다. 미국의 핵으로 가지고 핵 폭격에 가서 폭격해서 이게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다. 즉 영변 핵 폭격이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미국 NSC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시기만 임한 거죠. 폭격으로 없애버리자. 시기는 당신이 결정하라.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핵을 쏘겠습니까? 그때 바로 카터 전 클린턴 대통령께 긴급 전문을 보낸 거거든.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내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보니까 워싱턴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다르다. 김일성 주석은 핵 문제를 반드시 풀 명확한 작전 의지가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그 핵 폭격 계획이 이렇게 말하면 취소가 된 거거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이 이거 근데 트럼프 때도 어떻게 해서 그게 말하면은 폭격 계획이 없어진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즉 북쪽을 폭격할 수는 있는데 폭격을 하면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 150만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목숨이 날아가게 되어 있다. 이 참혹한 전쟁이다. 이 수백만의 죽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것이냐, 아닐 거였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사가 전달이 되면서 이게 됐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실제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길이 뭐겠냐? 이게 남북철도 연결이다. 남북철도 연결이 돼서 왕래가 되면은 남북 다 주민들이 우리의 힘으로 평화가 열리구나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게 더 굳어지고 나가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 정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예속되어 있고 안보는 미국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보의 문제는 뭐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란 뭔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오늘 뭐 시간도 없고 주제에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지난번 사드 이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이라고 안 했거든. 우리나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거는 초입 단계다 하고 이야기해요. 초입 단계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한국 경제는 그날로 무너진다, 초토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느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구소련이죠. 미국하고 합의됐던 중거리 미사일 합의가 파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파기했죠. 네, 파기를 했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자고 강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버틸 수가 있느냐? 버틸 수가 있는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중거리 미사일은 바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무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국이 그냥 있겠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이거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만 더디지만은 바로 남북 간의 평화 체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거기 말씀드리면 그게 출발점이 바로 남북철도 연결이다. 그다음에 경제 아까 우리 정용일 진행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연가스 이야기했거든요. 시베리아. 유럽은 시베리아 가스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거쳐가지고 프랑스, 독일도 거기에 의존하거든요. 아까 푸틴 대통령이 철도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천연가스를 깔자 이런지 깔자. 어디로 가는 것, 남쪽으로 가는 걸 깔자 이렇게 됐습니다. 남쪽은 내가 설득하면 남쪽은, 북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의해 주시오. 그 동의를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남쪽에서 안 했던 겁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좋다고 그러고 안 했죠, 진짜로. 그래서 이 철길 연결하면서 바로 남쪽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천연가스로 온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적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호 효과. 이건 뭐 이미 상식화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죠. 이게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날이거든요. 결렬 일주일이니까 별로 상투하지 못한 세상인데요. 그 이후에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 보기인데 북미 틀을 이것은 당분간에 거기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은 적어도 1년 반 이후라야 가능하다. 미국 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이제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또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든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뭐 짧아야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미국 정치 상황이 1년 반 동안은 북미 관계 문제를 풀도록 안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막혀졌습니다. 저는 남북 문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남쪽과 북녘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70년 분단입니다. 36년 일제의 지배시대의 그 학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신 생활에도 그렇고 70년의 분단자리는 북쪽은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쪽은 시장경제 중에 자본주의 국가예요. 이게 70년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거든요. 말은 동일하지만은 내용은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역지사지로 그쪽의 입장에 서고 북쪽은 남쪽의 입장에 틀렸다가 서고 아니라 다르다. 네. 다르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입장에 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녘 땅을 갔습니다. 판문점 회담을 거쳐서 평양에 갔습니다. 15만 평양 시민을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와서 수십만 우리 남쪽을 두고 남녘 동포 여러분 반드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때까지의 그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열광적인 폭격이에요. 그리고 기대하고 드디어 이제 평화의 날이 왔구나 이렇게 돼요. 북녘에서 그였거든. 그 평양 수심을 해서 이제 정말로 이 북미 간의 적대 관계, 남북 관계가 없어지고 평화 오구나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평양 백두산 천지에서 손잡고 이렇게 손을 그거 뭐 전 세계에 대한 말하면 평화의 메시지면서 우리 남북 동포들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책임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그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걸 다르다는 거 인정하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북쪽은 우리보다도 우리도 아까 제가 전쟁의 불안 공포로 북녘이야말로 정말로 전쟁의 공포 속에서 70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평화인데 그것이 열렸을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안 되고 돼 있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지도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북녘 땅의 동포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도 못 나오고 그러면 그냥 둘 거냐 이거죠 이거. 그냥 이 말하면은 국면에서 또 민간이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우리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는 몇몇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새로운 차원에서 민간 남북 교류를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북녘 땅을 이렇게 가서 남북 철도 연결이 갖는 의미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 북측에도 이렇게 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북녘 우리 동포들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남녘 동포들도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있다. 전쟁의 이 공포를 하루빨리 치새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민족애적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새로운
바라는 접근을 함께 모색해 줬으면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방금 말씀도 나왔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 그다음에 이 DMZ 동아지대, 그다음에 접경 지역 활성화 등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의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고,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개별 관광, 저는 개별 관광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북미관계 등 뒤에 숨었던 남쪽 정부가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이제 징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양덕 온천지구, 그다음에 원산 달마지구, 그다음에 지금 나왔습니다만 삼지연 등등에서 대대적인 이 관광 산업, 그다음에 관광지대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에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준비하는 단체 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육로, 철도로, 도로로 원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뭐 삼지연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철도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해산시에서 삼지연까지. 예, 예.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북쪽의 입장과 우리 진천미 대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예, 예. 소개를 제가 좀 해주시죠. 지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시고 권 대표님께서도 다 설파를 하셨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은 좀 뒤로 두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바로 이제 올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년사부터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소위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을 이제 우리 국민에게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그냥 북녘 관광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디 미국 갈 때 뭐 개별 관광 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갈 때 우리 개별 관광은 어쨌든 좀 궁색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걸 뭐 용어 갖고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본 뜻으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 어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1년 전에 했었으면은 우리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하노이 이 회담이 잘 될 것만 보고 여지껏 좀 감히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1년 동안 그냥 호송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하노이 회담이 잘 안 됐을 때라도 전향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면 아마 한반도의 지형은 물론이고 이 세계적으로 이 역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쉽게도 내일도 되돌릴 수 없는데 1년 전에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럼 전향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북쪽의 입장을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북쪽 분들은 지도자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평소에 그 일반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호텔에 종업원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분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 남쪽에 이런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미 워킹그룹 해가지고 이게 최고 지도자분들이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아주 답답해하는 것이 크지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민간에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저는 민간에 좀 심히 말해서 떠넘기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 두어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안 하면서 민간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도 어쨌든 가장 바로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오늘 나왔더구만요. 뭐 잠정 연기한다고 하나, 코로나 때문에 또 단서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연구 중단이면 좋겠지만은 뭐 그게 또 여러 가지 지형상 그러면 뭐 올 한해는
중단한다. 뭐 코로나 궁색한 이거보다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것이 이제 한시적이더구만요. 또 이게 그럼 풀리면 재개한다든지 뭐 이런 뉘앙스를 줘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좀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산가족 하는데 시급한 이산가족이라고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구 사는 평양 시민 김연희 여성분, 이분은 뭐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북쪽에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잘못 왔다, 소위 브로커한테 속아서 왔다라고 하는데 잘못 왔으면 돌려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문제인지 참 그렇고 또 비전향 장기수군들 지난 시기에 그냥 1차로 갔다가 한 두세 달 있으면 2차로 간다고 하다가 딱 스톱돼서 벌써 이분들도 한 20년이나 가까이 또 이렇게 있는 분들 거의 20분도 안 돼요. 또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이분들 그리고 또 12명 여성 종업원들 이게 바로 이제 오히려 그 종업원들 그 가족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진 선생님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내 딸년들이 이 표현 주셨는데 내 딸이 정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제 발로 갔다고 칩시다. 납치가 아니라 자기들은 납치라고 생각하지만 제 발로 갔으면 제 발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분들이 딸의 생사도 모르는데 정말 만나서 판문점이고 서울이고 와서 만나겠다. 평양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서울이라도 와서 만나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 정말 북쪽에 가기 싫습니다. 나 남쪽이 좋습니다. 그러면 두고 오겠다는 거예요. 생사 확인을 하고. 근데 이것을 왜 못하는지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생사 확인을 해서 남쪽에 살고 싶다고 두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협의조차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시급한 문제, 아마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이런 인도적인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를 하자고 하면 아마 북쪽에서 내일이라도 내려올 겁니다. 판문점에서 만나자, 개성에서, 서울에서 만나자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나가면 풀리지 않을까. 민간에서 아무리 해도 정부에서 하나 하는 것만 못합니다. 솔직하신 우리 민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100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하나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진 대표님 원상 가르마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띄울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향적으로 하면 북측에서도 맞지 않을까. 사진 크기가 좀 적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금 한 2년 전의 사진일 겁니다. 네네. 지금은 거의 지금 한 20, 30층 되는 건물들이 이것이 저는 명사 심리에서 심리 4km인 줄 알았는데 갈마반도에서 18km입니다. 엄청나다면서요? 그래서 한 부산 해운대라든가 비교가 안 돼요. 해운대 아마 10배는 될 10배 겁니다. 정도 10배가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20, 30층 건물이 다 서 있습니다. 이건 2년 전의 모습. 그러면요. 이건 2년 전쯤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새날 호텔하고 갈마반도 중에 이게 명사 심리 다시 열차 타고 여기 갈마 쪽까지 이게 이제 그 갈마 비행장입니다. 예, 비행장. 이게 다 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내부 아마 엘리베이터 이런 특정한 부분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쪽에서 들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것은 바로 해산에서 삼지연 삼지연까지 지금까지 개통이 바로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네. 이 열차가 개통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양에서 막바로 삼지연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서울역에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목포역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백두산 밑에까지. 기차 타고 백두산 가자는 말이 맞는 말이구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리무진을 타고 천지까지 장군부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남북 간에 합의가 되고 되면 요게 이제 삼지연시입니다. 삼지연시 바로 네. 이게 된 것이죠. 요것도 조금 전인 것 같은데 다 완공이 됐죠. 저도 이제 자꾸 알프스 얘기를 하는데 알프스보다 더 지금 바로 완공을 했으니까 알프스보다 더 저는 아주 훌륭하게 조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이니까. 예. 마식령 스키장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남측의 그 스키 훈련 선수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논질도 좋더라. 네. 이게 바로 그런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관광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게 바로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뭐보다도 인권의 가장 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 가족 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당장 돌려보겠다가 아니라 협의 좀 해보자.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서 항차적으로 판문점에서 하든지 돌려보내자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이제 의사 타진을 해서 진짜 가고 싶다고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권 대표님? 아,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진 대표께서 한미군사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안에 이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남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말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한미군사훈련 뭐 아까 그 연기라고 이렇게 했다. 조금 전 어제까지만 해도 축소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 그걸 보면서 아니 코로나19 핑계를 대는데 이왕에 뭐 할 바야 연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 텐데 끊임없이 축소거든요.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지고 북쪽이 아닙니다. 북쪽은 정말로 없고 영화는 취소인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입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과감히 코로나 때문에 축소 연기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기라는 말고 취소라는 용어를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은 저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금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사 노태우 정권 때 그때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 한미군사훈련은 지금 꺼내는 문제가 아니라 북쪽에서 수십 년 동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노태우 정권 때 취소를 해서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루어지는 바탕을 이루어냈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시점에서 왜 여기에서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북쪽은 한미군사를 우선 경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쪽이 어렵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굴복해서 절대로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 굉장히 어렵다. 아까 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력 경쟁에서 말하면 자립 경제를 했고 그럼 뭘 표현합니까? 지금 이 시대 국제화시 시대에서 자력 경쟁을 하면 어려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국면에서 남쪽에서 한미군사훈련인 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만 북쪽 땅에 그 전폭기가 떠서 이렇게 폭탄 떨어뜨리는 훈련이 한미군사훈련인데 이게 있으면은 가만히 손 놓고 있겠어. 역으로 아까 저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하는 이 군사훈련을 우리는 아무 대응 안 한다 있는다. 그 정권 벽이 날까 여기서? 북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거기에 뭐 착전지 비밀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하면 전 북녘대 전 주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그 어려운 경기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행기 한 개 더 뜨면 그쪽에도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우리 뭐라고 선전했습니까? 북쪽은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비행기 뜨고 두 대 뜨면 두 대 떠야 되고 이렇게 이래서 이게 견뎌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군사훈련이 건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시작합니다. 취소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 때 쓴 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슬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두 분 말씀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됐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됐든 그다음에 개별 관광, 국력 관광이 됐든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주저하고 있고 몸짓거리고 있고 뭐 북쪽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엎진갑진한다고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의 교훈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을 때 미국이 절대 반대했죠. 이제 임동원 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조야를 설득을 합니다. 임동원 장관은 뭐 평국 출신에다가 육사 오랫동안 원래는 통일부가 아니고 국토통일원이었죠. 그때 장벽이라고 부른 이 보수 전문통인데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미국의 상하원, 그 다음에 백악관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남쪽 정부를 보면 통일부가 됐든 외교가 됐든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용자가 없는 오히려 알아서 기는. 그래서 이 내각 유튜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통일부가 아니라 미 국무부 한국 지부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우리 통일부 관료들이 또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가 대북 제재 자체도 문제지만 알아서 기는. 그래서 오죽하면 통일부 산하에 있는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장이 개성인을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통일부가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개성공단이 곧 재개될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어. 이건 통일부 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입장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정부가 독식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발목도 잡고 있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 개선될 여지가 아예 원천봉쇄돼. 이런 이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 선례를 잘 살려서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 설득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나서면 북쪽이 뭐 관여할 일은 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럴 때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떠민다고 하는데 또 밀기라도 좀 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남쪽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좋고 아니면 당부의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을 좀 하고 정리하는 거고. 제가 먼저 하고 나중에 그렇죠. 본대표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를 국무부에 한국지부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야 진짜 무슨 말이라도 그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통일부 담당 부처에서 좀 더 힘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소위 힐난, 비난보다는 지난 시기를 좀 반면 교사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거 되짚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일도 못 돌이키는데 앞으로라도 좀 반면 교사해서 좀 제대로 좀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진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분들께서 나서서 하셔야지요. 어떻게 민간이 이 힘없는 민간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더 좀 힘을 갖고 좀 역사적 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 차후에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이 부모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좀 이 시기에 어렵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굳이 미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나 거기를 너무 이렇게 의식도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적극적으로 가지고 진정성 갖고 이야기하면 거기도 사람인데 인간일지인데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자그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그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남북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다. 이산가족, 평화철도 이게 우리가 전쟁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롭게 우리 남쪽 대한민국 사람, 북쪽 인민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자는 거에 이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자는데 미국이 전 절대로 반대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한다. 한반도는 남이나 북이나 남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좀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네. 진중규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통일부에 대한 생각은 제 의견이 아니라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그래도 들으면 섭섭하죠.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도 떠도는 소문. 우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 또 그 외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간에 그런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나돌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관적인 이야기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 통일에 관해서 맹목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반드시 한반도 평화는 오고야 만다. 그리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통일의 길이 넓어지고 남북 동포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남북철도 연결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진청규 대표가 북녘땅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찍어온 모습들을 오늘 봤습니다. 삼지연 관광단지 모습도 봤고 지금은 이제 훨씬 모양이 정말 근사하게 되었어요. 원산 발마 관광단지 모습도 봤고 양덕 온천 관광단지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진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좋은 곳을 말할 때 알프스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전제로 달거든요. 그 알프스 넘어서는 하는데 알프스만큼 된 거다. 우리 기차 타고 백두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차 타고 그 원산 맹산심리 해수욕장 맨발로 모래사장 한번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덕 온천 관광이 좋다는데 거기 온천물에 한 몸 담그고 이렇게 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철도 연결은 우리 국민의 염원입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부산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남북철도 연결에서 기대는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개마공원 트레킹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만 가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대남 제재가 되고 있는 대북 제재하다라고 우리 함께 외칩시다. 평화철도는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굳히기 위해서 남북철도 연결운동을 펼 겁니다. 1인 10사람이 많은 모은 일침목 운동 펴고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망합니다. 대표님 저거 하나 읽어주시죠. 우리 전화번호 한번 읽어주시죠. 1인 1만원
평화침묵기정, DMZ 박물관 이름 남기기, 평화철도 전국 대표전화 1811-0615.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 타고 서울역에서 베를린, 파리 가는 기차표 타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만듭시다. 저기 우리 서울역 캠페인이 오늘로서 오늘 93차가 되는 거죠. 네, 예. 93차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 대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0회 되는 날 때 우리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평양 가는 기차표, 베를린 가는 기차표, 파리 가는 기차표를 팔려고 그런다. 상징적인 표이죠. 코레일과 협의해서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100회 되는 서울역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섬에서 대륙으로 서울역을 국제역 홍보가 키우고 있습니다.